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균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 장투 영상을 촬영했었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목소리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건강은 괜찮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안 좋아서 발음도 안 좋고 좀 텐션도 안 좋은 거지 다른 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장투용 영상은 2편을 현재 기획 중입니다. 영상이 나오는 대로 빨리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이슈가 있었죠. 실버게이트 이슈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프로젝트 또는 회사, 기업들의 뒷배가 될 수 있고 또는 하나의 은행으로서 좀 취급받던 회사인데 이번에 보고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번이라고도 말할 것도 없죠. 이전부터 좀 실버게이트 문제가 있다더라, 약간 위험한데라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가 뭐 연관 있게 보고 있었던 코인베이스, 제미니 그리고 이전의 기업들도 손을 떼고 있고 심지어 서클사도 이제 좀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도 사실 실버게이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말을 드리는 것보다 실버게이트 주가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건지 그냥 차트로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 마이너스 한 60%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하락을 한다면은 지금 보고 있는 하락률이 60%를 넘기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장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알 수가 없고, 오늘 저녁 대충 한 자정경에 공개가 된다, 어디로 움직일지가 차트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실버게이트 이슈로 장세가 꺾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영향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 오늘자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차트 지표로서 봤을 때는 뭐 RSI나 이평선이나 제가 보는 스토캐스틱을 보잖아요. 이평선도 그렇고 제가 보고 있는 스토캐스틱도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트코인 스토캐스틱만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주말을 포함해서 한 5일 정도는 약세장을 밟을 것이다 라고 암시 중인데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동시에 보는 게 나스닥 차트죠. 나스닥 차트에서는 이 영향가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과 연관된 이슈라서 그런 거고, 꺾이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옆으로 민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정상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나오는 움직임은 이런 식이 됐어야 됩니다. 프리퀀시가 좀 맞았어야 됐는데 그냥 옆으로만 밀고 있어요. 기울기도 낮고 약세장 상승도 아니고 강세장 하락도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한 결과입니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냥 강세장 하락, 버텨주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지만 되게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장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긴축적인 메시지라던가 아니면은 발표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안 멈췄구나, 리세션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해설이 지금 현재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사실 나스닥은 하락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더라도 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말까지나 다음 주까지는 장이 안 좋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평선에서 단기장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4시간 봉을 봤었는데 현재 4시간 봉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지금 하락분에 대비해서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형이라서 해석할 점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로 좀 해설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일봉 캔들상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것, 하락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항으로서 작용을 받은 게 60일 선입니다. 왜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냐? 방향성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썼던 지지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되고 60일 선의 저항은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질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승의 저항이었고 이때는 하락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해설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제가 단기적으로는 좀 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조금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오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단기장보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짧은 단기장 안에서는 60일선 지지로 인해서 횡보하고 버텨주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은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하락 있잖아요. 이 상승분을 되돌려 놓는 하락에서 60일선을 이탈을 하거나 터치를 했을 때는 사실상 방향성이 꺾이는 게 맞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해설 자체도 저는 유지 중에 있고요. 그냥 계속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 상태에서 60일선을 꺾인다? 이때는 저도 조금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이평선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추후에 시간이 지나고 5일선이 내려와서 터치를 할 시기쯤에 이때쯤부터 좀 장이 좋아지는 해설을 하면은 다시 상승 유지가 가능한 구조로 나와 있으니까 뭐 테스트 구간 거치고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한번 거치고 상승을 한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 60일선만 뚫지 않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버티는 모습은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 표현이 될 것 같고 지금 60일선과 5일선의 상관관계는 한 일주일 정도 봐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저조차도 약간 좀 겁나고 약간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시나리오대로 생각을 하고 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AI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순위를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의 그냥 선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몇몇 개가 그 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시총을 잘 보시면은 비트코인 430조, 뭐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500조가 좀 넘어가는 거고 편의상 그냥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430 절반, 그리고 그 밑으로 100조도 넘기지 못한 자산들. 근데 그 밑으로는 20조도 넘기지 못한 알트코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알트코인들은 현재 장에서 좀 살아남기가 힘든 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 첫 번째 시선과, 두 번째로는 이만큼 싸졌으면은 추후에 상승장 돌입했을 때는 기회로서도 해설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해설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 2배에서 3배격으로 하락하는 이 하락률도 관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그냥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21년도, 22년도 장을 경험했을 때는 일부의 알트코인들이 우리 기억에는 한 이쯤에서 위치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바닥을 기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거의 10분의 1 정도 시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알트코인이 얼마나 싼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뭐 선택이나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일부 비중은 알트코인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한 AI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싱귤러리티 네트라고 하는 코인은 AGIX로 시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읽어보면은 뭐 AI를 통해서 창조하고 뭐 이런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 안 읽어봤고요. 그냥 이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야 너네란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을 보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싱귤러리티 같은 코인은 약간은 우리가 NFT로 비교를 하면은 NFT 고유 기술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더리움의 오픈시처럼 NFT 마켓을 열어놓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실제로 거래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이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이나 설명하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장에서 제가 AI 코인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픽을 한 건 패치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한 건 싱글러리티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낫냐라는 걸 평가를 했을 때는 저는 강세장에서는 싱글러리티가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약간은 든든하고 좀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패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꺼내기가 좀 무서운 게 최근에 거의 10배가량 상승을 해서 하락량이 도저히 좀 감당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 말고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 팔 그런 매집할 코인을 찾는다면은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NFT 기술이 사실 20년도, 21년도에 각광받고 제 기억으로는 그냥 21년도 말에 터진 거긴 합니다만 사실 그 기술력이나 아니면 지향하는 바는 그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NFT 역사나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올랐던 세타퓨어를 예를 들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그 얘가 정말 1원, 2원 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 최종가를 보면은 100원은 그냥 훌쩍 넘긴 걸 볼 수 있고 1,000원 미만까지 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AI 코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노는 영역도 어차피 나중에는 이렇게 납작한 그냥 빈대떡만한 모형이 된다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에 알트코인이라는 놈이 우리가 이거 하나만 노려가지고 이런 상승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을 해놓고 여기서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40, 뭐 마이너스 70 보더라도 한 종목에서 플러스 300, 400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거의 100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높은 수익률이니까 뭐 1000%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놓고 보면은 모두 합친 거의 결과를 보면은 이득이니까 그래서 잡코인의 뭐 농부매매법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 중에서 하나는 포함시켜도 볼만한 코인이 있다면은 AI 코인이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평경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고정 댓글에는 넉넉방이 소개가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 중에 있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참여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